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 저 혼자 자축할 일이 생깁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땅의 역사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10,000명이 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구독자 여러분,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뿌듯해서 혼자 자축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땅의 역사라는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고 하게 됐나 하고 찾아보니까 2015년이었습니다. 바로 2015년 어느 여름날 저희 신문에 땅의 역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0분께서 찾아오신 기념으로 그때 첫 회에 제가 찾아갔던 그 장소, 그리고 그때 만났던 분들과 그 땅에 남은 흔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000분 찾아오신 기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못되게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글을 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그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를 해서 더 날카롭고 더 감동적인 이 땅에 남은 흔적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구 펀치볼과 영신약방 김영숙입니다. 펀치볼입니다. 강원도 북쪽이죠. 산으로 에워싸인 마을에 약방이 하나 있습니다. 6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영신약방입니다. 마을 이름은 펀치볼입니다. 강원도 양구 북쪽 끝에 있죠. 김영숙은 오늘도 약방에 앉아서 온종일 창밖을 봅니다. 김영숙은 올해 2022년 현재 86살입니다. 그 창밖 풍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61년 전 나이 25세 고향 청평을 떠났을 때 황토길이었던 도로는 지금 새까만 포장길이 됐습니다. 북풍한설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던 자갈밭에는 사과밭으로, 인삼밭으로 변해서 사과 인삼이 납니다. 인민군 폭격 때 노출될까 봐서 창문에 담요를 두르지 않으면 전등도 켜지 못했던 이 민통선 마을이 지금은 은하수가 흐르는 별천지로 변했습니다. 김영숙이 젖먹이 어린 딸을 업고 이틀 걸려서 들어왔던 이 마을에 은하수가 흐르는 그 별천지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2시간 걸려 찾아옵니다. 꿈같지요. 땅은 늙습니다. 사람들 흔적을 안고 함께 늙습니다. 그 펀치볼 마을, 그들이 땅에 남긴 흔적 이야기를 그때 찾아갔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물건은 바로 이 해안면 장터에서 모였습니다. 그 옛날. 남에서 올라가는 물건은 험준한 돌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면에 모였죠. 이틀이 걸렸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으면 고산 줄령에 에워싸인 마을이 딱 나타납니다. 돼지 해자에 편안한 안자를 쓰는 해안면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동북쪽 끝에 있습니다. 북쪽 가칠봉 능선은 군사 분계선 남방 한계선이죠. 해방이 됐습니다. 38선 이북의 해안면이 북한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죠. 8,000명이 넘던 인구는 급감해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가칠봉과 도솔산, 그리고 대우산에서 흘러내린 핏줄기가 이 마을을 적셔버립니다. 그 봉우리들은 스탈린 고지, 김일성 고지, 모택동 고지라고 불렸습니다. 북한 치에 있을 때요. 그 당시 전쟁 때 종군했던 외국 기자들 눈에는 360도 산에 에워싸인 이 마을이 화채를 담는 펀치볼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해안면은 지금도 펀치볼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펀치볼은 무른 땅이 침식이 돼서 생긴 지역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져서 생긴 분화구라든지 혹은 끝없는 폭격에 의해서 그 거대한 산이 파여버린 그런 폐허라는 말도 많이 나돌았습니다. 다 거짓말이거나 근거 없는 말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그 흙들이, 자갈들이 다 빗물과 바람에 날아가면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지요. 그게 펀치볼입니다. 그때 거기서 농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이 700m니까 공기가 마를 필요도 없겠고
웬만한 데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가뭄도 여기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손이 다 미끌미끌하다고. 서울에서 그때 귀농했던 금종근이라는 농부가 말했습니다. 올해 86입니다. 금종근이 사는 곳은 펀치볼 마을의 현 3리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인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지금도 그때 만든 집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집은 기둥만 남기고 싹 뜯어고치기도 했고 어떤 집은 유리창 다 깨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금시성 농부가 만든 텃밭에는 토마토와 가지와 상추가 무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여름에도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비 온 것처럼 내린다니까. 뒷산은 약초밭이야, 약초밭. 더덕, 두릅, 고사리 없는 게 없어. 이런 데가 또 어디 있겠나. 뒷산에 가면 약초도 지천이지만 지뢰가 지천이기도 했습니다. 수요를 알 수 없는 지뢰를 전쟁 동안 적과 아군이 뿌려댄 거죠. 훗날 나무를 찾아서 산으로 들어갔던 아내자들의 발목이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그 다친 사람들을 둘러엎고 김용숙 부부가 하는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1956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뒤 인제 주민 160가구가 펀치폴로 집단 이주합니다.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벌판에는 바람이 매우 모질었답니다. 이주는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지뢰밭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캐고 자갈밭을 일구고 나무를 베서 땅을 넓히며 삶터를 만들어갔습니다. 청평여자 김영숙도 바로 그 즈음에 펀치볼로 들어왔죠. 청평에서 이랬답니다. 전쟁 때 하루는 집 앞으로 중공군 하나가 총을 메고 오는 거야. 말은 내가 못 알아듣지. 근데 보니까 나한테 길을 알려달라는 거지 아마. 그래서 16먹은 이 소녀가 총뿌리를 잡고 개머리 파는 중공군 병사가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마을 어른들이 몽두로 병사를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최승학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이 최승학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평에 있는 호명산으로 자주 데려갔지. 땅을 파면 시체가 나왔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같이 그 시체를 가져와서 양질물로 삶아요. 그걸 인체 표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 우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한 전후 풍경입니다. 전주 이신의 둘째 아들 이병철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숙과 이병철 부부는 맏딸을 낳고 바로 이 펀치볼로 들어왔습니다. 인제에서 약방을 하던 시숙이 주선을 해서 펀치볼로 약방을 냈지요. 약방입니다. 그 약사가 있는 약국이 아니라 약을 팔 수만 있는 약종상입니다. 이렇게 추억합니다. 그때 우리 길섭에 천막 치고 살았어. 머리에 헌데난 애들, 발튼 애들, 지뢰 밟고 피투성이가 된 여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팔았어. 수색부대에 오중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우리 남편이 다 치료했어. 남편은 약사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살려야지. 들어온 지 2년 만에 벽돌로 집을 짓고 그리고 이사를 한 번 하고 김영숙은 지금까지 그 벽돌집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는 전등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15촉짜리 어두운 전구를 켜도 창문에 담요를 둘러야 했습니다. 겨울날 방앗간에 가서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왕개를 얻어올 때면 옆집 창고에 땔감이 가득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한숨이 나오게 됐습니다. 험난한 펀치볼에도 빈부격차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추억합니다. 눈밭에서 훈련받다가 탈진해서 약국으로 애들이 와. 그럼 나한테 그래. 아줌마는 아들들을 꼭 대학교 보내서 장교시키라고. 자기네는 돈 없고 백 없어서 이렇게 처맞고 산다고. 김영숙은 그렇게 딸 아래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다들 대체로 나갔는데 셋째 아들은 세종대왕이 셋째라서 효자였으니까 나도 효도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구에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새 이불도 장만해주고 용돈도 주던 이 효자 아들이 그만 잠자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중공군을 만났을 때도 펀치볼을 처음 봤을 때도 그때만큼 기가 막히진 않았답니다. 흔적이 많은 땅은 완만합니다. 그리고 무릅니다. 상처가 많은 노인은 지혜롭습니다. 김영숙은 하늘이 무너진 슬픔을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며 이겨냈답니다. 제대한 노인들, 아니죠. 제대한 군인들이 찾아오면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반겨주는데 이 파파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고 술집만 알아보는 그런 젊은 신보가 얄미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펀치볼에는 주유소도 안 하고 이발소도 안 하고 미장원도 안 합니다. 파파 할머니가 온종일 하나밖에 없는 양방을 지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을에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터무니없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깨도 제대로 자라지 않던 들판에 사과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참깨가 꽃을 피우는가 하면 포도가 자라고 비닐하우스에서는 수박과 멜론의 큼직하게 열리더니 마침내 이 동토 기슭을 검은 인삼밭이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바로 온갖 욕을 다 먹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젊은 이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어느 날 보니까 펀치볼에 참깨가 되는 거다. 사과가 되는가 하면 하우스에 수박도 되고 저기 봐라. 저거 다 인삼이다. 펀치볼에서 태어나서 50년 넘게 근 60년을 살아온 현 삼리 이장 신현근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라님도 못 구하던 가난을 지구온난화가 구제한 거지요. 첫 번째 구원은 시래기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펀치볼에서 시래기를 처음 출하했습니다. 그때 갓 시작했던 농산물 시장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락시장입니다. 공급선을 찾고 있던 가락시장에서 펀치볼 시래기를 수매했습니다. 고랭지에서 자란 시래기입니다.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펀치볼 사람들은 무를 재배를 하는데 무 뿌리는 거름으로 쓰고 무청만 걷어서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지구대적 재앙, 아니 은총이 강림을 한 겁니다. 초목은 씹는 족족 무성하게 자라나고 현란한 일교차에 열매는 당도가 그 어느 고장 과실보다 높았습니다. 양구는 어느 틈에 사과, 수박에 인삼까지 브랜드로 내건 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런 각 지역의 특산품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펀치볼의 동북쪽 능선에는 을지전망대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쟁 때는 모택동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북서쪽에는 가칠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금강산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이 봉우리가 있어야지 금강산의 12,000봉이 완성된다고 해서 더할 가의 7, 가칠봉이라고 합니다. 그 가칠봉 북쪽 그리고 군사분계선 안쪽에 스탈린 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 동쪽에는 김일성 고지가 있습니다. 스탈린 고지에서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금강산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스탈린 고지와 금강산의 끝자락 사이에 북한 인민군 초소가 숨어 있습니다. 망원경, 500원을 놓고 보는 망원경으로 보면 초소 옆에 짙푸른 골짜기 속에 하얀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폭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입니다. 북한의 여군들이 바로 이 폭포에서 나치로 목욕을 하곤 했답니다. 얼마나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는 전방입니까? 젊은 혈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국군들입니다. 망원경으로 할 듯이 감시하는 국군 초소병들 앞에서 거풀거풀 옷을 벗는 그녀들 덕분에 폭포는 선녀폭포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1980년대까지 계속된 이 미녀 나체 선동 쇼에 대한민국 국군 병사 한 사람이 홀린 듯이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니죠. 1992년입니다. 해발 2200m가 넘는 이 가칠봉 초소에 수영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해 5월 미스코리아 수영복 촬영이 바로 이 수영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이 미스코리아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의 북쪽이 투명한 통유리벽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이 아주 이상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2015년 7월 3일 미스코리아 32명이 을지전망대를 찾아와서 또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관객은 없죠. 남쪽에는. 기억나시나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군 관계자도 출입이 금지됐던 때였습니다. 군사지대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분단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 전망대에서 남쪽을 이번에 봅니다. 반구형으로 푹 꺼진 분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과 서로 한눈에 겨우 들어옵니다. 거대한 분지입니다. 가슴 무거운 옛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장엄한 풍경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만 생각하지 않으면 펀치볼의 남과 북쪽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풍요로운 풍경을 감상하는데 60년이 걸린 겁니다. 펀치볼 반드시 가보십시오. 세월이 고단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중공군에서 선녀 폭포까지 이 말 폭포를 김영숙이 쏟아대다가 파리채로 휘두르면서 갑자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우리 옆집이 이발소야.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발사가 관둔대. 재미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머리 깎으려면 읍내로 나가는 거야. 우리 영감 죽으면은 이 약방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60이 안 된 젊은 50대 이장 신현근, 그리고 86 먹은 신찬농부 금종근, 이 두 사내들도 70리박 양구 읍내로 나가서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인삼밭, 참깨밭, 시래기밭, 논, 과수원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러시아 사람들도 모두 읍내로 나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겠죠. 그렇게 역사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났고 사람들이 돌아왔고 개간을 했고 굶주렸고 고통스러웠으며 통제 속에서 목숨을 걸고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흔적은 추억이 됩니다. 그 추억을 훔쳐보려는 사람들이 이제 펀치볼로 틈입을 합니다. 거기에 김영숙이 삽니다. 15세 전쟁을 만났고 16세 중공군을 만났고 22에 시집와서 25부터 지금까지 펀치볼을 지키는 파파 할머니가 삽니다. 전염병이 가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고 꽃이 피거들란 꼭 펀치볼에 가셔서 김영숙 할머니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웅장한 그 자연을 보시고 거기에 숨어있는 고단한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박지훈의 땅의 역사, 구독자 여러분 10,000명 모시는 기념으로 감성적인 살만한 땅, 대한민국의 땅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